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6일 오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9년 3개월 비서실장으로서 했던 김정념 선생이 94살로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밤 10시에 별세하셨습니다. 김정념 비서실장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 분, 뒤에 계시는 사람, 성실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간 이후에 아주 잘 쓴 회고록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정리하신 분, 그리고 상안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정념 선생은 너무나 조용한 분이시기에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진정한 실력자였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권력을 휘두른 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 김종필, 이후락,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차지철, 김재규는 권력을 휘둘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권좌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후락 씨, 그러나 진정한 권력, 나라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권력을 행사한 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서실장을 계속 하셨더라면은 11.6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11.6 사건은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정보부장의 알력을 비서실장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비서실장이 김계원 씨였습니다. 김계원 씨가 그런 조정 능력이 없고 김재규 편을 드는 바람에 차지철과 김재규가 싸우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김재규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10월 26일 당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만약 김정념 실장이 있었더라면은 차지철도 견제하고 그리고 김재규도 견제를 해서 권력층 내부에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김정념 실장이 조용하지만은 자기의 직분을 충분히 행사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김정념 실장의 경력을 보면은 바로 식민지 시대, 그리고 건국, 호국, 근대화 이 쭉 시기를 관통해서 사신 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인이었습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쓸 때 김정념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분의 정언이 가장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9년 3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보면서 주로 경제 정책을 관장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은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신현학, 남덕우 이런 분들이 주도했지만은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김정념 실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막 경제 담당 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흔적이 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정념 비서실장은 서울에서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충남 논선에서 자랐고 강경상업학교와 일본 오이다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44년에는 한국은행 전신인 조선은행에 들어왔다가 강제 징집당해가지고 일본군에 배속되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육군 보병학교를 거쳐 육군 준위로 임관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에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다시 들어가서 1953년 29살의 나이로 제1차 통화개혁을 기한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재무부로 옮겨가지고 재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재국장, 차관, 상공부 차관, 그리고 한일회담 대표, 드디어 196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아래서 재무장관, 그리고 67년에는 상공장관을 지냈습니다. 상공장관을 지내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때 김정념 실장이 아니 비서실장을 하려면 정치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정치는 모르고 경제밖에 모릅니다 하니까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치 안보는 내한테 맡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념 실장의 저번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시간을 쪼갤 때 안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경제, 정치는 뭐 10%도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보, 경제, 정치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직무 시간의 분배가 이분이 1969년에서 1978년까지 9년 3개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는데 1978년 12월 12일 총선에서 야당이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이철성 총재가 이끄는 신민당이 그 책임을 지고 부가가치세를 무리하게 도입을 해서 민심이 변했다. 책임을 지고 주1대사로 갔습니다. 주1대사가 이분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이분의 한 일은 한국 경제 발전의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전 과정을 말하자면은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전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있었던 자리도 재무장관, 상공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이분이 한 수많은 역할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중화공업 건설, 1970년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중화공업을 유신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화공업 건설의 실무 책임자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오원철 경제수석이었어요. 이분이 오원철 씨가 상공부 국장 출신인데 바로 상공부 장관 시절에 오원철 씨를 잘 봤습니다. 오원철 씨는 장교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데 성격이 아주 독특하고 또는 괴팍하기도 하고 튀기도 하는 사람인데 김정년 씨는 이런 사람이라야 중화공업이라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오원철 씨를 청구하고 오원철 씨가 바로 중화공업 담당 수석 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원철 씨도 저는 여러 분 아주 가까이 만났는데 오원철 씨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물론이고 그다음 모셨던 김정념 실장 그리고 장기영 부총리. 자, 이분이 한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와대 비서실이 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계실 때는 청와대 비서실이 요사이처럼 그 뒤에 정권처럼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규모도 아주 작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절대로 안 보여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뒤에서 보좌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의 권력 남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기능이 아주 축소되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장관을 도와주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방침이 장관은 자기가 임명하지만 그 밑에 차관 인사는 장관한테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위임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정념, 신윤학, 오원철,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을 한 분 서면은 맡겼습니다. 오래 썼습니다. 9년 3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비서실장 2, 3년이면 길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년 3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하면은 얼마나 국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겠습니까?
이 김정년 실장은 군인이었습니다. 이분 만날 때마다 저는 군인 정신을 가진 문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일본군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군에서도 참전용사입니다. 참전용사에 있죠. 자세가 완전히 군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 있는 관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때 김정년 선생이 고독하게 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또 그 책이 많은 엘리트들한테 읽히고 해서 박정희가 죽지 않도록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상암동에 기념관을 만드는데도 이분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다한 사람이죠. 의리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아주 주견이 뚜렷해가지고,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김정년 씨는 영혼 있는 관료의 표상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이 바로 일제시대 때 고생한 세대고, 6.25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세대고, 그리고 산업화 시절에는 땀을 흘렸던 세대. 1924년생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가 1920년대생입니다. 식민지 시대, 그리고 6.25 때는 몸을 때우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살려고 하니까 막 연세가 들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1920년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저는 한국 역사상 1920년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세대의 대표 인물 중 한 분이 바로 김정년 선생, 1920년생인 백선엽 장군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만은, 새삼 1920년대생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유족은 희경, 두경, 승경, 준경, 사위는 김중웅 전 현대정권 회장 씨가 있고요.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4호실입니다.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 연락처는 02341069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